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1학년 1학기 국어 2단원하고 4단원을 같이 함께 공부할 배지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하고 온라인 계약 때문에 지금 당장 얼굴을 보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이번 시간부터 2단원, 4단원을 배울 텐데 우리 교과서 2단원 먼저 펴볼까요? 52페이지 맞죠? 맞아요. 52페이지를 펴보면 2단원 헤아려 읽고 맞춰 쓰고 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뭐 나와 있죠? 예측하며 읽기 단원이 나와 있어요. 오늘 4월 20일 월요일 1, 2교시에는 이 예측하며 읽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읽을 글의 구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예측하며 읽기 시간에는 교과서를 옆에 두면 좋지만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하거나 그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화면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되고,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그 빈 공책 하나가 필요해요. 빈 노트나 아니면 A4 용지도 좋아요. 보관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빈 용지나 A4 용지, 노트에다가 오늘 들은 수업 내용을 열심히 필기해서 선생님이 영상 밑에 네이버 폼 링크를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맨 밑 문제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처음에 단원명이 예측하며 읽기였어요. 그러면 우리 도대체 예측하며 읽기를 왜 배워야 될까? 우리가 왜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예측하면서 읽어야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를 배우기 전에 한번 우리가 왜 예측하며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준비한 PPT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왜 예측하며 읽어야 할지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책을 그러면 예측하면서 안 읽고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좋겠죠. 자, 선생님이 그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에서 짧은 부분을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게에는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수나미가 받으면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하고 깍듯이 존대를 해온다.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수나미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 왼쪽 학생을 한번 볼까요?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 전화를 받네? 전공이 뭐지? 항공, 모르겠다. 잘 그냥, 전화 받았는데, 좀 부끄러운가 보다.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책을 읽고 있죠. 자, 그럼 반면,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들로부터, 전공이라는 말이 뭘까? 한번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하면서 볼까지 붉어지는 걸 보니까, 수남이 성격이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순수한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수나미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얘기가 뒤에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친구와 오른쪽에 낱말의 의미나 아니면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뒤에 이어질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예측하면서 읽는 친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예측하며 읽는 친구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 친구와 오른쪽 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왜 예측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짝 감이 오나요? 왜 예측하며 읽어야 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냥 읽을 때랑 예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읽을 때 어떤 때 글에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나요? 맞아요. 다들 예상했듯이 예측하며 읽을 때 훨씬 글을 읽는데 집중이 잘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읽을 때와 예측하면서 읽을 때 중에 글의 내용이 어떨 때 더 이해가 잘 될까요? 맞아요. 예측하며 읽을 때 글의 집중도 잘 되지만 집중하는 만큼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해도 훨씬 잘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읽을 때와 예측하며 읽을 때 어떤 때 나중에 글의 내용이 더 많이 풍부하게 기억날까요? 맞아요. 예측하며 읽을 때 바로 글의 내용을 나중에 더 많이 깊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예측하며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측하면서 읽으면 글을 읽을 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뭐지? 이 낱말의 뜻은 뭘까? 이 등장인물의 성격은 뭘까? 또 이 글쓴이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또 뭘까?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더 집중해서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글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이해가 더 잘 됐으니까 기억도 더 잘 나겠죠. 이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맞아. 그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었지. 수나미가 나왔었지. 걔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 하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측하며 읽기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예측하며 읽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거예요.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보니까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측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단서로 해서 추리를 하잖아요. 코난이나 아니면 다양한 탐정 영화 같은 것을 봤을 때 예측,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예측을 할 때도 어떤 것에서 단서를 딱 포착해서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나오겠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PPT 화면은 우리가 추리의 단서, 예측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5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볼까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 글쓴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표지, 차례에 드러난 정보, 또 글에 나타난 정보, 그리고 읽기 맥락이라고 총 5개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로 배울 때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 자,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내가 독자잖아요.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자로서 원래 내가 책을 읽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것, 또 내가 원래 책을 읽기 전부터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단서로 삼아서 우리가 글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만약에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청소기를 새로 샀어요, 집에서. 근데 청소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단어 뜻도 모르겠어.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낱말의 뜻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나는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 라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걸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다음에는 아마도 이 작은 것들을 조립해서 이 2개를 연결하라고 나오겠구나. 라고 기계를 많이 알거나 조립해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고양이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 고양이나 뭐 개, 동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런 정보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반면에 고양이에 대해서 나는 원래 되게 많이 알아. 난 고양이를 심지어 키워. 그런 친구들은 고양이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아, 맞아. 고양이가 배고플 때는 이런 소리를 내더라. 그게 여기 딱 나오네. 아, 그러면 배 부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나오겠구나 뒤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딱 잡아서 우리가 글을 예측하며 읽을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다들 이해됐나요? 혹시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질문 게시판 다들 있는 거 알죠? 거기다가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도 되고 네이버 폼 가장 밑에 혹시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달아둘 거예요. 거기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질문을 적극적으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글쓴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을 어쨌든 쓴 사람이 있겠죠. 그 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글을 아마 이렇게 썼을 거야. 아니면 이런 소재로 아마 글을 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죠? 책을 딱 처음에 봤을 때 딱 보면 책의 제목이나 표지가 보이겠죠. 맞아요. 그걸 보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엄청 귀엽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가벼운 내용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막 궁서체로 막 이렇게 진지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살짝만 넘겨보면 우리 책에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 큰 제목 해놓고 그 다음에 딱딱딱 작은 글씨로 있고 2 돼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주르륵 달려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차례 목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도 목차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차례를 보고서도 차례에는 제목이 보통 달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책은 내가 표지만 보고서는 조금 가벼운 내용일 줄 알았더니 목차를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많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키워드, 뭐 환경이나 뭐 미세먼지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이 글은 딱 내가 차례를 보니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구나 라고 또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또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사피엔스라는 책이랑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고 책이 나와 있네요. 여기 선생님이 아까 예측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단서 중에 우리 표지나 또 제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썼네요. 그리고 제목 밑에 보니까 조그맣게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아마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류가 옛날에 유인원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흐름, 역사를 들여다보려는 건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딱 표지를 보니까 굉장히 노랗고 제목도 보니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자기 삶의 언어를 찾는 14번의 시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구나, 시 얘기는 분명히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한쪽도 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어떤 거 있었죠? 예측 단서 중에? 맞아요. 글쓴이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이 두 책의 글쓴이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지금 글씨가 엄청 많죠.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자면 옥스퍼드 대학교, 엄청 유명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래서 뭐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 너무 어렵네 하다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뭔가 상을 많이 받은 사람 같죠. 그리고 박사래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진지한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맨 첫 번째 줄 보니까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래요. 자, 우리 아까 표지에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을 예측했는데 역사 얘기 확실히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책,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글쓴이 정재찬 교수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실어놨어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편의 시로 인생의 맛을 일깨우는 우리 시대의 시 소믈리에라고 나와 있네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인생을 좀 성찰하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아까 표지와 제목에서 본 것처럼 시 얘기는 분명히 나오겠고 제목처럼 인생에 대해서 다루겠구나. 좀 교훈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읽어보면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고 지금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시대요. 그러면은 시에 대해 다루는 게 이상하지 않겠다. 이 사람 말은 뭐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어교육과니까 시 말고 또 다른 문학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책은 정말 한쪽도 안 폈는데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예측해봤어요. 뭐 우리가 예측한 내용이 뭐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으면 사피엔스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 책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좀 유익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책들은 너무 좀 어려운데 다른 책도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제목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설민석의 삼국지래요. 다들 설민석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예측하기 위한 단서로 활용하는 것 중에 두 번째,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설민석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지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터넷 강의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측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 첫 번째, 내가 읽는 사람,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설민석이라는 사람은 내 기억에 한국사,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삼국지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설을 덧붙여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표지에 보니까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모두가 빠져드는 이야기라고 나와 있고 옆에 뭔가 장수, 뭐 삼국지니까 장수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싸움 잘할 것 같은. 그래서 보면은 이 삼국지 얘기를 좀 재밌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내용이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책을 한쪽도 안 펴고도 예측하며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줬어요. 다들 어떻게 예측하며 읽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대강 가나요? 다들 갈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 폼 밑에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네 번째는 글에 나타난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글에 나타난 정보라고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는데 글에 나타난 정보가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잠깐 달아놨어요. 글에 나타난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책을 딱 펼쳐서 글이 막 엄청 많이 써져 있죠. 그때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또 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진, 어떤 그림이 사용되었는지 이런 글에 나타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그때 최악, 악화, 그리고 나쁜, 건강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마도 환경과 건강의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 환경오염이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글쓴이는 이 책을 아마도 우리한테 뭔가 너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다양한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다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환경오염으로 막 생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역시 이 사람은 환경오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이 책을 썼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읽기 맥락입니다. 읽기 맥락의 경우에는 글의 목적, 그리고 주제,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은 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말만 조금 어려운 거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내가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글을 썼는데 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썼을까요? 다양하게 있겠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일기로 내 일상을 기록해 두려고 또 아니면 세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 하는 식으로 교훈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 입장으로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 남은 모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어서 글을 쓰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는 다들 알죠. 중심 내용 다 파악해서 주제 쓰는 활동 다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라는 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 이 글에 반영된 사회문화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글에서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쓴 글에 굉장히 뭔가 가부장적인 그런 멘트, 그런 단어나 아니면 표현들이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글에 그 당시 조선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외국의 문학 작품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이 외국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문화의 가치들을 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기 맥락 중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글쓴이가 속한 사회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글 안에 반영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때 이런 단서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다 알게 됐죠? 맞아요. 다들 필기도 잘 하고 있나요? 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단서로 삼기는 삼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도 5개가 나와 있어요. 5개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낱말이나 문장의 뜻. 두 번째,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 세 번째, 이어질 내용이나 글의 결말. 네 번째, 글의 구조, 글의 짜임새. 그리고 5번째는 바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낱말이나 문장의 뜻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읽다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자전거 도둑을 생각해보면 전공이라는 단어를 두 학생이 다 어려워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그 전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지만 그 전에 변두리 전기회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글에 나타난 그런 변두리 전기회사라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전공이라는 게 뭔가 전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기수리공인가? 이런 식으로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예측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바로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다양하게 표지에서 만약에 글쓴이가 어느 정도 제목에 자신이 이 글을 씀으로써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두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본 것 중에, 설민석의 한국사 책 예시를 들어볼까요? 거기에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써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설민석이라는 글쓴이는 삼국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책을 썼겠구나.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질 내용이나 글의 결말.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예측해 보기 좋아요. 아까 또 자전거 도둑의 예시를 가져와 볼까요? 그 자전거 도둑에서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수나미가 이런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는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수나미가 굉장히 순진한 성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어질 내용이나 글의 결말을 예측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글의 구조입니다. 자, 글의 구조는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읽을 때 처음 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글의 처음 부분이라서 이것의 등장인물이나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 있구나. 처음이라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글의 구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2교시에 영상을 틀면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바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죠. 그래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바로 이 글을 읽으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다. 감동을 받겠다. 아니면 굉장히 이건 문제야, 해결해야 돼 라고 행동 의지, 실천 의지를 갖게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5가지 단서와 5가지 예측의 결과에
꼭 매여서 정해진 대로만 예측하며 읽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미 PPT에 그 머리 묶은 친구가 손 번쩍 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도 다 알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측하되 우리가 저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를 자유롭게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하며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하며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5가지 단서를 가지고 5가지 정도를 내가 예측을 해낼 수 있겠구나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 5가지 말고 10가지, 뭐 50가지, 100가지 넘게 여러분이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예측하면서 적극적으로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1교시였죠. 4월 20일 월요일 1교시에는 예측하며 읽기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그리고 예측하며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5가지 단서와 5가지 예측의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는 점이 있거나 조금 더 궁금한 점 아니면 아예 뭐 다른 질문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질문이 생기면 자유롭게 네이버 폼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교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